자, 수업합시다. 네? 수업하게 조용히 좀 해봐. 네. 하루 만에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이러고 헤어지겠어요 이래가지고. 네? 오늘 보니까 지금 부산에서 오신 분이 있고 광주에서 오신 분도 있는 것 같고 하고 그분들한테 박수를 쳐야지. 아니 괜히 미안해서. 하여튼 6시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6시 예상하고 있지 않았나요? 6시면 빨리 끝난 거죠, 전범위가. 자, 지역 직장 주택조합. 뭐라고요? 지역 직장 주택조합. 방금 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했죠. 자, 주택조합은 집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나 혼자 만들 때는 단독주택이죠. 나 혼자 단독주택을 만들려면 먼저 돈을 모으나요? 돈을 모았죠. 땅을 사나요? 건축 허가를 받나요? 집을 지었나요? 내가 폭 들어가나요?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게 단독주택이고, 주택조합은 나 혼자서 아파트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아파트 관심 있는 분 빨리 손 들어봐. 방금 손 든 사람들을 모아서 조합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을 털어요. 그 돈 가지고 땅을, 그 아파트를 지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입주. 남는 것은 일반 분양. 그게 주택조합이에요. 근데 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에 거주한 자가 만드는 지역주택조합, 일정 직장에, 같은 직장에,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만드는 직장주택조합. 지역 직장은 공통적으로 뭐를 받들어댔어요? 인가. 건설할 때는 뭐예요? 인가.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국민주택을 뭐 하려고 할 때는, 공급 받으려고 할 때는 뭐? 신고. 공급 받으려면 뭐라고요? 신고. 신. 직장의 신. 그러니까 직장주택조합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집을 국가나 지자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 이런 친구들이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고 할 때는 뭐 하면 되고? 신고. 신. 직장의 신. 직장 다니면서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주택을 뭐 하려고 할 때는, 건설하려고 할 때는 뭐? 인가. 이렇게. 신, 직장의 신. 자, 집 있다 없다? 없다. 공급할 때는 집이 없죠? 자격 요건이. 자, 그러면 지역 직장조합의 공통점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뭘 받아라? 인가. 조합 설립 뭐요? 인가. 이때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할 때는 몇 프로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50% 신고하고 뭐래라? 공개 모집. 신고하고 뭐라고요? 공개 모집. 충원이나 재모집 하나요? 충원이나 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 충원이나 재모집은 신고 없이 뭐라고요? 선착순. 자, 조합원 수는 예정 세수의 몇 프로? 50%. 최소한 몇인? 20일.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면 8.15 독립운동. 8.15 독립운동. 집으로부터 독립인가요? 자격 요건은 무주택 또는 얼마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인가요? 자, 이때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몇 년 내 사학계 승인 신청하세요? 2년.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는 신규 가입 교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공급받을 때는 뭐? 신고. 누구만? 직장주택조합만. 누구만요? 직장주택조합만. 신, 직장의 신. 자격요건, 집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최소 지역 직장에서는 이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됐나요? 예. 자, 사채 나왔네요. 사채 양도하다 걸리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사채 양도하다 걸리면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우리한테 상금 땡기고요. 누가? 읽어봐요. LH공사, 등록사업자, L등이 우리한테 뭘 땡겨요? 상금. 그리고 무엇으로? 주택으로 못하는 돌려주는 뭐요?
회사채. 주택으로 돌려주는 뭐라고요? 회사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록사업자가 L등이 발행합니다. 누가 발행해요? L등이. L등이 발행했나요? 그리고 몇 년 내? 상환이 잘 가요? 상환이? 3환이? 상환이 3환이? 3년 내 상환해준죠? 뭘로? 주택으로 갚는 사채입니다. 상환이 그러면 자 돌려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나요? 그럼 뭐죠? 기명. 사채죠? 원칙적으로 양도돼 안 돼? 안 돼. 근데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양도할 수 있다. 채권이 총 몇 개가 있다 그랬죠? 4개. 근데 3개는 무슨 채권. 하나는 무슨 사채. 그래서 뭔 양도하다가 양도 늘리면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양도가 안 된다 그랬죠? 세대원 전원이 움직이면 양도할 수 있다. 상환 그러면 돌려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기명. 기명이는 꼭 보증 세워요. 기명이면 뭐라고요? 보증. 자, 누가? 민간. 등록사업자만 보증 세웁니다. 누구만 보증 세워요? 등록사업자만 보증을 세웁니다. 누구만 보증이라고요? 등록사업자만 보증을 세운다라는 걸. 자, 그리고 누구의 승인? 국자. 누구의 승인이요? 국자. 기명인은 뭐 세워요? 보증. 기명인은 뭐라고요? 보증. 누구만? 등록사업자만. 여러분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됐어요. 등록이 못 됐다고요? 말소. 사채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먼저 뭐 적용한다고요? 주택법. 없으면 상법의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상법에 뭐라고요?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자, 누가 발행해요? L등. 상환 그러니까 뭐예요? 기명. 상환이 3환이 몇 년? 3년. 기명증권인가요? 자, 기명이는 뭐 세워요? 보증. LH공사와 등록사업자가 있죠. 누가 보증 세워요? 누가요? 등록사업자. LH공사는 보증 세워요? 안 세워요? 안 세워요.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승인받고요? 국자. 주택법을 먼저 적용해요. 없으면 상법의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 여러분 주택 상환 사채는 무엇으로 돌려주는 거죠? 주택. 여러분이 원하면 현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현금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주택 상환 사채. 자, 여기 또 포인트네요. 국장의 승인. 사학계 승인을 누구한테 받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뭘 받으라? 사학계 승인. 자, 첫 번째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둘은 통제 안 하잖아요. 여기 통제하죠.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 국장. 왜 그러냐? 주택법은 피해자가 너무 많아. 공사 도중에 건물이 내려앉아 버리잖아요. 피해자가 너무 많죠. 그래서 국가도 LH공사도 통제받으랍니다.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 자,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인데 얼마 이상이죠?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을 합니다. 3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하면 누구의 승인? 국자. 누구요? 국자.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합니다. 또 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누구? 국장. 자,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에서 수도권 광역시에서 해결 못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넘겼어요? 국장. 네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총 지분의 얼마를 초과해요? 50%를 초과해요. 출자한 이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들이 공공주택 건설할 때 국장의 승인. 자, 다시 봅니다. 국가가 하면 누구의 승인? 국자. LH공사도 국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 출제 포인트고 330만 이상의 무슨 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누구의 승인? 국자.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역균형개발 보이나요? 국가균형발전. 누구? 국자. 국가균형발전 기억하시고. 국가나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사업합니다. 국지 LG죠? 이것 또한 누구의 승인? 국자. 그때 뭐 만들 때? 자, 공공주택 건설할 때.
뭐 건설할 때요? 공공주택. 그래서 LA 총사와 지역 균형 개발을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해서 국장에 승인받는 거. 자, 또 나왔네요. 1, 2 오세요. 1, 2 오세요. 에? 자, 제일 처음에 자, 착수 착공이죠. 건축 신고 나왔나요? 신고하고 몇 년 내 착수죠? 1년. 1년 미착수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 기본적으로 모르면 다 몇 년 찍어요? 2년. 건축 허가 받고 몇 년? 2년. 2년 미착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공사 완료 불가능하면 취소해야 한다. 경공후면 몇 개월? 6개월. 미착수면 취소해야 한다. 주택법은 피해자가 많아서 몇 년으로 늘어났어요? 5년. 5년 미쳤으면 취소. 예,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함부로 하야 한다. 못 쓰는 거예요. 정당하면 몇 년 범위 연장? 1년. 자, 공구를 나눴나요? 여기가 최초 공구. 요게 최초 공구. 외유 공구. 최초 공구와 뭘로 나눴어요? 최초 공구, 외유 공구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최초 공구 승인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몇 년이요? 5년. 5년 미쳤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연장 몇 년? 1년. 여기가 똑같죠? 전체 승인받은 경우하고. 그러니까 최초 공구, 외유 공구는 두 번째 공구니까 몇 년 내 시작해야 돼요? 2년. 2년 미착수해도 취소할 수는 없다. 폭파돼야 안 돼? 안 돼. 아니, 여기를 2년 미착수로 착공 신고하고 이미 여기 착수했잖아요. 연홈을 안 했다고 요걸 폭파할 수는 300세대 이상이 이미 공급됐죠. 연홈 2년 내 미쳐서 이거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공매로 소유권 상실했나요? 부도 파산으로 공사완료 불가능인가요? 그럴 때 사업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보증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보증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 의미 됐나요? 그럼 이거 오지선 다 가능하나요? 다음 중 사업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틀린 것은? 답 여기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최초 공구, 외유 공구. 2년 미착수면 취소할 수 있다. OX, X. 아예 그냥 시험제 답이 정해지는 문제네. 여기 두 번째 공구를 취소하면 안 돼요. 에? 여기 300세대 이상이 이미 공급했기 때문에 최초 공구에 대해서. 단어 됐나요? 예. 자, 매도 청구 알받기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알받기. 자, 이 동네에서 자,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합니다.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죠? 그럼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A, B, C, D 여기 지구 단위계 결정에서 사업하는데 A, B, C, D 4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A는 15년 됐고요. B는 9년 됐고 C는 7년 됐고 D는 13년 됐습니다. 지구 단위계 결정고시 요 기간 전에 치료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죠. 자, 매도 청구는 가격이 뭐예요? 시가. 이제 또 해봐야죠. 매도 청구는 시가. 매도 청구는 시가. 농지법에 처분 명령 받고 매수 청구는 공시시가. 나머지 모르면 감정 가격 띠링. 또 이렇게 달라졌어요? 하루 만에? 요 단어 됐나요? 자, 시가로 매도 청구했죠? 그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입니다. 누가요? 대지. 그 대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건축물을 포함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규모, 종류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종류 불문합니다. 뭐 국민주택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자, 사전에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돼요? 3개월. 여기서 지문이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대지의 건축물 포함. 가격은 시가. 사전 몇 개월 이상 협의? 3개월. 그래서 자, 3개 지문이 나오고 이때 95% 이상 사용 권한을 확보했어요. 몇 프로 이상이요? 95%. 그러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80% 이상 95% 미만입니다. 몇 프로 이상이요? 80% 이상 95% 미만입니다. 이럴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시 몇 년 전에 10년 전에 취득하여 보유한 자를 못하고 제외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95% 사용권을 확보했나요? A, B, C, D 4명이 반대하고 있어요. 이미 95% 확보했죠. 4명 다 팔고 나가. 알받기 있다 없다?
없다. 땅 잡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80% 이상 95% 미만입니다. 몇 프로 이상이요? 80% 이상 95% 뭐라고요? 미만. 이렇게 됐네요. 80% 이상 95% 미만일 때는 몇 년 전에 치료해서 보유한 자? 10년 전에. 누구? A. 누구? 그럼 A하고 D는 뭐 한다? 알, 받기. 판다, 안 판다? 안 팔고 버틸 수 있다. 이런 말이고. 자, 그럼 누구는? B하고 C는? 그 B 몇 년밖에 안 됐어? 9년. 그래서 눈에서 비 내리잖아. 그래서 B야. C는 몇 년? 7년. 둘은 팔고 나가. 쫓겨난 거죠. 가격 못 받고. 시가. 그럼 B나 C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전 3개월 이상 협의할 때 최소한 시가 이상 받아내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뭘로 쫓겨나니까? 시가. 매도 청구 대상이니까. 요 말도 이해됐나요? 예. 알받기 몇 년? 10년. 그러면 95% 이상이면 알받기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80% 이상 95% 미만의 동의를 받았으면 10년 전에 치료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 이자를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그럼 원주민은 알받기 할 수 있다. 얘를 제외하고는 야, 너 팔고 나가. 매도 청구. 자, 116번은 날벼락 그럽니다. 뭐라고요? 사용 검사 후에 매도 청구인가요? 뭐라고요?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2, 3, 4, 5 다 시가. 뭐라고요? 2, 3, 4, 5 다 시가. 이게 숫자 전부죠. 서류 송달은 몇 년? 2년. 매도 청구할 때는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 4분의 3. 이 땅이 몇 프로 미만? 5%. 판결의 효력은 다. 가격은 시가. 2, 3, 4, 5 다 시가. 이렇게 했어요. 다시. 주택 소유자의 매도 청구.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뭘로 매도 청구한다? 시가. 뭘로 매도 청구해요? 시가. 두 번째, 대표자 선정은 얼마 이상의 동의? 4분의 3. 판결의 효력은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미칩니다. 판결의 효력은 뭐라고요? 전체에 효력이 있고. 다한테 미치죠? 다. 매도 청구를 하면 몇 프로 미만이고 5%. 자, 매도 청구 의사표시 소유권을 회복하려면부터 몇 년 내? 2년. 내 실소유자에게 서류가 송달돼야 돼요. 자, 요건 사용검사와 매도 청구는 날벼락 그럽니다. 뭐라고요? 115번의 알받기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아파트 500세대가 사용검사를 다 받았어요. 몇 세대가요? 500세대가. 사용검사 후에 이야기야. 그러니까 준공검사 끝났어요. 분양 끝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슈퍼갑이 나타나요. 이거 내 땅이라고. 소유권 이전 느끼 말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500명을 대상으로. 얘가 이겨버려요. 실소유자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럼 이제 갑이 500세대를 상대로 이제 못하는 거예요. 철거할래? 비싸게 살래? 철거할래? 비싸게 살래? 협박하겠죠. 그때 여기 한 명의 이익이 중요해요. 여기 500명의 이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 500명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에게 요 한 명한테 야, 너 팔고 나가 매도 청구하는 겁니다. 사용검사 후에 매도 청구입니다. 그래서 날벼락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단 갑이 5%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입니다. 이게 5% 이상이면요 완전 대박입니다. 원하는 돈 다 받습니다. 철거 아파트 철거할래? 돈 줄래? 철거할래? 돈 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 많다 적다? 허다하다 우리나라에는. 뭐 민법시간에 맨날 배웠잖아. 묵건대리 행위 배웠어 안 배웠어? 아들이 아버지 거 몰래 팔아먹었잖아. 아빠가 추인해 안 해? 안 해. 아들은 두 손에 한 손 대서 깜빵 들어가고 아빠는 대박 나고. 왜 배워놓고 왜 그래요? 더 심한 게 대한민국은 종중이라는 게 있죠. 총유재산, 종중재산. 종손이 몰래 팔아먹잖아. 종중에서 추인을 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많아요. 화이팅. 한번 팔아먹어봐. 종손 있으면 또. 이거 됐나요? 오늘 집에 와서 아들하고 짜. 네? 아들, 네가 묵건들이 한번 해.
에? 아빠가 주인 안 할게. 너는 두 손이 못 대고 한 손. 아빠는 못 대고 대박. 너는 좁아. 이게 그거예요. 2, 3, 4, 5다 시가. 단어 됐나요? 자, 117번은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주택법에서 임시 사용 승인은 자, 이렇게 암기했어요. 대구, 주동, 공세. 대중사업은 구획별로 대, 구. 주택권 사업은 동별로 주, 동. 공동택은 세대별로 공, 세. 대구, 주동, 공세. 뭐라고요? 대구, 주동, 공세. 대중사업은 구획별로, 주택권 사업은 동별로, 공동택은 세대별로, 대구, 주동, 공세. 이렇게. 됐나요? 이때 공구별 사용검사도 가능하더라. 자, 공구별로 완공주택에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사업계 승인 조건 미행 등 대토지원을 사용했을 때는 자,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공구별, 동별 사용검사 가능했나요? 공구별 사용검사 가능했나요? 대중사업은 구획별로 대, 구. 주택권 사업은 동별로 주. 공동택은 세대별로 공. 대구주동 공세 하는 것까지. 분양가 상한제 나왔습니다. 분상 공부해야 되죠? 자,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격은 땅값 플러스 뭐죠? 지가. 땅값 플러스 뭐라고요? 지가. 분양가격은 땅값 플러스 뭐라고요? 지가. 택지비 플러스 뭐요? 건축비. 땅값 플러스 뭐라고요? 지가.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 모두 분양가를 못해라. 공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의 택지 모두 분양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공시하여야 한다. 됐네요.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을 하는데 승인 시점부터 며칠 내? 20일 내.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자, 읽어봐요. 심사위원회 며칠? 20일. 2원회 설치 운영 며칠이요? 20일. 시험 문제 이건 거 아시죠?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박스 쳐놓고 가로넣기. 자,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월부터 이번에 개정해서 이렇게 바뀌었죠? 분양가 상한제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달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초과? 2배 초과. 물가 몇 배? 2배. 자, 그 다음에 주택 매매 거래량이 3개월간 몇 프로 이상 증가? 20%. 거래량이 몇 프로예요? 20% 이상 증가. 거래량이 몇 프로예요? 20%. 거래량이 20%.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직전도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몇 달간? 2달간. 청약 경쟁률이 몇 대면? 5대1. 국민대 규모면 10대1. 몇 대 몇이요? 10대1. 자, 암기합시다. 자, 물가 몇 배? 분양가 상승률, 물가 상승률의 몇 배? 물가 2배. 물가 2배. 물가 뭐라고요? 2배. 아니, 물가 몇 배라고요? 2배. 여러분 애들 보고 있으면 물가에 내려온 것 같아서 걱정이 몇 배? 나도 여러분 보고 있으면 물가에 내려온 것 같아서 걱정이 몇 배? 2배. 물가 2배. 물가 2배. 거의 끝났어요? 거래량 20% 거의 끝났잖아. 청약 경쟁률은 몇 대면? 5대1. 국민대 규모면 10대1. 2달간 청약 경쟁률이 몇 대 몇이요? 5대1. 2 곱하기 5는 10대1. 자, 물가 몇 배? 2배. 거래량 몇 프로? 20%. 2달간 청약 경쟁률 5대1. 국민대 규모면 10대1 하고 돼 있는 거. 단어 처리됐어요? 예. 자,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개정사항이 좀 많죠?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아니하는 거. 시험제 제일 많이 나온 거 도생
도생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제 자유구역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다음에 관광특구 많이 나오죠? 자, 관광특구로서 몇 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관광특구에서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또는 몇 미터 이상? 150m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몇 층 이상이요? 50층 이상 또는 뭐요? 150m 이상 이렇게 되는 거. 단어 됐나요? 예. 네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로서 참여하는 등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뭐라고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다섯 번째, 이거 기억하세요? 공공재개발. 시험 나오기 딱 좋네. 공공재건축하고.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혁신지구 재생사업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혁신지구 뭐라고요? 재생사업. 많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와 6개 이러지 말고. 도생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관광특구 몇 층? 50층 또는 몇 미터? 150m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파트는 건축법은 4m 했죠. 주택법은 3m 계산합니다. 암묵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5, 3, 15가 돼요. 아파트 층고가 4m짜리 없어요. 아파트는 3m도 안 되죠. 그래서 5, 3, 15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공공재개발. 자, 3개. 첫 번째 뭐? 도생. 두 번째 뭐? 관광특구.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또는 몇 미터? 150m. 둘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재건축이요? 재개발이요? 재개발. 공공재개발. 공공재개발.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 행위입니다. 주택 공급질서 뭐라고요? 교란 금지 행위. 이런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증서를 암기하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예요? 금지. 행위예요, 행위. 자, 암기하려면 이거 암기해요. 자, 양도하면 안 돼요. 따라서요.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 금지.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 금지했나요? 뭐라고요?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 뭐요? 금지. 상속 저당은 가능. 채권 양도. 채권은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다. 누구만 양도 안 돼? 사채. 양도하다 걸리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사채업자한테 맞아 죽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 가능. 하기 싫으면 이거라도 해요. 답은 이거니까. 상속 저당 가능. 채권 양도 가능. 이게 답이라고요. 정답 찾았나요? 그러면 서운하니까 내가 지인은 가르쳐 줄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은 지예요. 공, 신, 직장조합이죠. 양도하면 안 되죠. 동일한 직장에 근로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사채 양도 돼야 안 돼? 입주자 저축 증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청약, 통장 양도 돼야 안 돼? 안 돼요. 뭐 건물 확인했나요? 철거 예정 증명서인가요? 철거 확인서인가요? 이주대체 대상서 확인서. 자 보세요. 각종 증명서, 확인서, 증명서, 확인서, 일명 딱지.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하면 안 된다고. 무엇은 된다고? 상속, 저당, 채권 양도 가능.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여기를 아셔야 된다고. 금지 행위가 뭐라고요? 양도, 양수, 매매, 증여, 알선, 광고를 못한다고요? 금지. 상속, 저당은 가능. 채권 양도는 가능.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제한. 이거 이렇게 암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신가 모르겠네. 회사에 입사하면 주사를 부리면 안 돼. 며칠 동안? 60일. 주사 부리다 걸리면 뭐예요? 무효. 그냥 무효예요? 22대 맞고 무효예요? 아파트 입주자 모집하고 건설회사가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저당권 같은 거 함부로 설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 자 사업 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입사. 뭐라고요? 입사.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주사. 뭐라고요? 주사. 회사에 입사하면 뭘 부리면 안 돼?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시청 주사를 부리면 안 되나요? 회사에 입사하면 주사를 부리면 안 된다 그랬죠? 며칠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신 날 이후 며칠? 60일. 등기 신청하신 날 이후 며칠이요? 60일. 즉 입주 가능일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기간 동안은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 등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못한다. 금지. 저당권 설정, 압류, 가압류, 매매, 증여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동의 없이는. 우리 동의하면 설정할 수 있다. 그게 중도금 대출이에요. 자, 부기등기 후에 처분행위 뭐 됐다? 무효. 자, 그 다음에 처벌규정 2학년 2반. 회사에 입사하면 주사를 부리면 안 돼요. 에? 며칠 동안? 60일. 걸리면 무효. 걸리면 무효. 그냥 무효, 22대 맞고 무효. 22대 맞고 무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 지정 요건이요? 투기 과열지구 지정 요건입니다. 이것도 가로놓기 나오거든요. 네, 개정된 사항들도 같이 정리 좀 해야 되고. 뭐 숫자는 변한 게 없는데요. 문구가 약간씩 작구가 바뀌었어요. 자, 월 평균에서 월별 평균으로 바뀌었어요. 아주 화가 나 죽겠습니다. 이런 거 개정사항 못 찾아요. 개정됐다고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읽으면 월 평균하고 누가 이거 월별 평균하고 읽어요. 별자 들었더라고 별자. 그리고 개정사항이 돼. 이렇게 개정된 거예요. 이게 바뀌었죠.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을 또 적어봐요. 자, 몇 달간? 2달간. 청약 경쟁률 몇 대면? 5대1. 국민주택 규모면 10대1. 여기 가로놓게 나옵니다. 5대1, 10대1. 뭐라고요? 5대1, 10대1.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부터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몇 프로 이상 감소? 감소했거든요. 전달보다 30% 감소죠. 사업계 승인 건수나 이제 이런 게 실적이 건수로 바뀌었어요. 건수와 건수가 직전 연보다 급격히 감소했나요? 네? 아, 이게 가로놓기가 나와서 주택거래사 시험에서 잘 봐요. 전 달이면 월인가요? 전 달이면 월인가요? 한 달은 며칠? 한 달은 연은 급격, 연은 급격, 한 달은 30, 한 달은 30, 연은 급격. 그래갖고 여기다 가로놓으니까 직전 월인가 연도인가 하여튼 별 문제를 다 만들어요. 자, 다시 월은 30일, 월은 30일, 연은 급격. 둘 다 감소죠?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의 수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를 정하는 사람 수보다 현재 적더라. 분양주택 수가 청약통장 가입한 사람보다 현저히 적대요. 그럼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이 많단 말이죠. 여기서 4번, 5번, 6번은 수요가 많은 거예요. 뭐가 많다고요? 수요. 2번, 3번은요? 공급이 감소된 거죠. 공급이 뭐라고요? 감소.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가격 상승, 투기가요? 또 왜 그래요?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가격 상승, 투기. 뭐 이걸 그려야 돼? 우하향. P1, Q1 균형 가격. 에? 공급이 Q2로 감소됐나요? 공급이 뭐 됐다고요? 감소. 그러면 가격이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이 상승.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상승. 이걸 왜 공법 시간 해야 돼? 자, 이거 시험지 잘 나온다. 국장은 시도의사 동생의 의견을 정치하죠. 투기를 지정할 때. 근데 시도의사가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뭐라 부르죠? 협님. 뭐라고요? 협님. 협의 좀 해주세요. 협님. 뭐 좀 해주세요? 협의 좀 해주세요. 협님 하는 거. 요 단어 됐나요? 재검토. 재검토 투기과열지구 반기. 조정 대상 지역 반기. 나머지 재검토 5년. 나머지 재검토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한 문제죠? 전매전의 특례. 여기 약간 개정돼서 바뀐 게 있어요. 네?
자, 먼저 전매 제한의 특례란 말은 원칙적으로 전매 제한을 받는데, 자, 예외적으로 세대원이 근무나 생업사정, 질병치료, 치아,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움직였나요? 이전했나요? 그때는 전매가 가능하다. 그때 여기 다른 행정구역에 서울특별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면 전매가 돼, 안 돼? 안 돼.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바뀐 거죠. 수도권 안에서 이전한 경우는 죄입니다. 옛날에는 수도권으로였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수도권 안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이 어떻게 되죠? 서울, 인천, 경기, 서, 인, 경 끼리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로 이전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봐야 될 따레가 세대원, 전원. 두 번째, 상속반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네요. 세 번째,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못하거나 이주, 몇 년 이상 체류, 2년. 네 번째 뭐였어요?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하고 재산분할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배우자한테 이전했죠? 자, 상속반대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뭐죠? 여기 읽어봐요. 이주. 몇 년 이상 해외 체류죠? 2년. 그 다음 뭐 당했어요? 이혼. 잘 읽어봐. 해외 이주. 몇 년? 크게 발음해봐. 지금 나한테 욕하는 거예요? 욕했다고 이혼당했잖아. 2년 했다가 이혼당했잖아요. 너무했나? 또 집에 가서 그주, 그년, 그원 그러죠. 이거 다 하나 됐죠? 그 다음에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어증을 제공한 자가 사업 시행부터 이주 대체형 주택을 뭐요? 공급받은 경우. 이주형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입니다. 자, 여섯 번째,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경공매 진행됩니다. 경매나 뭐라고요? 공매. 이러면 전매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입주로 선된 지, 주택에, 자, 여기 시험지 잘 나오죠? 전부예요, 일부예요? 배우자한테 뭐예요? 증여. 여러분, 배우자 합산 과세 이야기거든요? 자, 배우자가 합산하려면 한 사람이 다 가져야 돼? 둘이 나눠 가져야 돼? 나눠 가져면 다 했던 것을 제가 조금 줘야 되죠? 전부 증여, 일부 증여, 찔끔 증여. 여기 전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개정된 거예요. 실지, 파산,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전매 간단해. 아파트 전매하고 싶으면요, 오늘부터 카드 막 긁어. 그러고 갚지 마. 상습적으로 체납해봐. 신용불량 돼. 그러면 가능할 수도? 가능할 수도 있다요. 된다는 아니에요. 왜? 사업 주체에 뭐가 있어야 동의를 받아요? 동의가 있어야 전매가 가능해요. 이때 LH공사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LH공사 너 일부러 그랬지? 인정 안 해주면 못해. 어쩔 수 없어. 여기 신용불량.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고요. 근데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업주체 동의. 그러면 6번 채무불이행이죠. 경공매 진행하잖아요. 이때는 동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처음부터 다 동의가 전제라니까. 8가지 다. 사업체 동의가 있어야 돼요. 네, 여기까지가 주택법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싫어하는 도시개발법. 근데 요거 내가 다 끊어놨어요. 자, 잘 꼬드겨 볼게. 한번 해봐요. 오늘 할만해. 내가 잘 꼬드겨 볼게. 그 수업 시간에 끊어놨던 암기 코드가 싹 나올 거예요. 몇 개 안 되는 게. 자, 개발 정비는 10개씩만 하려다가 10개씩 하기는 좀 그래서 조금 돼 있어. 조금. 봐줘. 자, 이제부터 이걸 안 보고 수업해야지. 글씨도 안 보이는데. 자,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계획 수립할 때, 자, 선, 계획을 짜고 후 구역을 지정하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얼음이잖아요. 얼음이란 말은 뭐가 시작됐죠? 규제. 뭐가 시작돼요? 규제. 선, 계획, 후, 구역. 뭐라고요? 선, 계획, 후, 구역.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규제가 시작되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보통 몇 년이죠? 2년여. 구역 지정하고 계획 나오는데 보통 몇 년이요? 2년. 그러면 이때 얼음이니까 2년 동안 가만히 있어요. 조사 청약하면 가서 투기해요. 떼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투기가 문제되니까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했잖아요.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가 선,
동네 먼저 정해놨죠. 그 차분히 멋져요. 개발 계획. 기습 발표했나요? 투기를 차단하려고? 예? 기습 발표요. 땅값이 싸요? 비싸요? 예? 싸요. 근데 하나 조심할 게 보존 녹지는 시멘트 바르면 돼, 안 돼? 시멘트 바르지.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나오면 안 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죠. 특별, 자치, 시장. 나오면 돼, 안 돼? 우리 문제집에 나와 있더라. 맞는 문장으로. 나오면 안 돼. 세종시는 행정도시 개발하죠? 세종시는 행정도시 개발하잖아요. 특별, 자치, 시장.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 다음에요. 보전, 녹지지역.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지역이요? 보전, 녹지지역. 이렇게. 두 단어. 단어 처리됐나요? 예. 그러면 선구역 후계획은 싼 땅에다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가 선구역 후계획에다 틀린 것 하면 지문 5개 중에서 제일 비싼 땅이 답이에요. 싼 땅에다 지정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다 이걸로 나왔어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3개 몇 프로 이하? 30% 이상, 40% 이하, 50% 이렇게 나왔어요. 30% 뭔 지역이요? 이하. 그 다음에 자연녹지 누구? 생산녹지. 도시지역 왜? 관, 농, 자. 그 다음에 뭐? 국가 균형발전. 그 다음에요? 개발계획, 공모시. 개발계획 뭐라고요? 공모시. 근데 요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국가 균형발전과 누구는 절대 안 친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설악산이나 지리산은 보세요. 여기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죠? 설악산이나 지리산은 분명히 맞습니다. 선계, 선구역, 후계획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뭘 핑계 삼아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핑계 삼아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개발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하고 주거지역 하면 괜찮아요. 국가 균형 발전하고 상업지역 괜찮아요. 근데 누구는 절대 안 돼.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 단어 끊읍시다. 자, 국가 균형 발전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함께 못 써. 함께 지정 못합니다. 예, 요거 알아두십시오. 그럼 요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예상 문제 하나. 선구역, 후계, 땅값이 싼 지역. 같이 해요. 어디? 자연 녹지. 어디? 생산 녹지.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주상공이 몇 프로 이하인 지역? 30%. 그 다음에 개발계, 공모시. 그때 여기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국가 균형 발전과 친해 안 친해?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여기까지. 자, 하나 논점 끊었죠? 두 번째 논점.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차분히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암기했어요. 세단 비용의 세부 목록. 뭐라고요? 세단 비용의 세부 목록. 자, 세가 뭐죠?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 단위 뭐죠? 단계적 사업 추진. 비용은요? 개발구역 밖에 기반 설치 비용. 그 다음에요? 세부 목록. 읽어봐요. 세단 비용의 세부 목록은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처음부터 암기합니다. 세단 비용의 세부 목록은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세가 뭐예요? 세입자. 단위 뭐예요? 단계적. 비용이 여기 있나요? 비용. 그 다음 뭐예요? 세부 목록. 여러분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다. 실시계획 내용이다. 개발계획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게 두 번째 포인트. 여러분 교재에 다 별표되어 있는 자리에 이게. 세 번째 포인트. 동의 요건입니다. 면삼, 총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와. 이 문제 들으면 1이 와. 또는이요 와예요. 총수의 얼마 이상의 동의 2분의 1. 환지 방식에 뭘 짤 때 개발계 또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인가할 때 이러죠. 그때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되면 동의 받을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부분 다 자기 땅이니까. 면삼 총의. 이 문제 들으면 1이 와. 그냥 와. 국공지 데리고 와. 그 여기만 국공지 포함이라고요. 나머지 나오면 그냥 전부 다 국공지 뭘로 읽어요? 제외.
여기서 고민하면 안 돼요. 자, 면삼 총이. 이 문제 틀리면 1이 와. 그냥 와. 국공지 데리고 와. 여기만 국공지 포함. 나머지는 다 국공지 제외. 이렇게. 그 다음에 공유면 몇 개? 하나. 아파트 구분 소유자는 각각 한 번. 철회, 영원한 철회, 동일자수 포함 제외, 제외. 동일 순서는 사, 관, 사유지, 관리처. 이 사유지에는 개인 땅을 이야기하니까 국가 땅은 제외되는 거죠. 사유지에는 국가 땅 제외잖아요. 이건 사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 순서는 뭐라고요? 사, 관. 자, 어떤 기준 시점 이후에 토지 소유자가 증가돼요. 토지 소유자가 변경돼요. 증가되고 변경되면 자, 변경 전, 기, 존, 이, 전,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합니다. 기, 존, 이, 전,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기준하더라. 변경, 전, 기, 존, 이, 전. 단어 됐나요? 자, 여러분 토지 소유자가 증가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투기하려고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난 숫자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아니, 그런 취지예요. 그 다음에 6번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도 몇 개? 하나. 7번은 동일 공유자가 여러 가지도 하나. 자, 다시.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면삼, 총이. 염려팀에 1이 와. 그냥 와. 국공지 데리고 와. 국공지 데리고 와. 그때 국가나 지자체는 동의를 받는다, 받지 아니한다? 동의받지 아니한다. 자, 공유면 하나. 구분 소유자는 각각 한 번. 철회, 영원한 철회, 동의자수 포함 제외, 제외. 동의 순서는 사, 관. 띠링띠링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증가되고 변경됐나요? 그럼 변경, 전, 기, 존, 이, 전 수를 기준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져도 하나, 동일 공유자가 여러 가져도 하나. 그러면 자, 지금 세 개 테마 봤죠? 30페이지. 거기서 무조건 한 문제. 해라잉. 끊어줄 테니까. 자, 이제 개발구역 지정권자로 넘어갈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입니다. 자, 원칙부터 해볼까요?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칙 누구죠? 원칙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시, 도지사. 그 다음 누구요? 대도시, 시장. 시장 군수 있어요, 없어요? LH총사는 지정권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나요?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 누구? 국장. 이게 예상 문제. 네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완전 포인트들만 다 정리해 놨다니까요. 자, 그러면 국가가 사업하면 누가 지정해요? 국장. 암기상 아니라니까. 중앙행정위원회장이 요청하면 누구? 국장. 공공기관회장이나 정부처장회장이 얼마 이사놨어? 30만. 뭐과 밀접한 관련. 국가계획하면 누구? 국장. 제안 들으면 국장이죠? 자, 시도에서나 대도시장에 협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둘이 사이에 시도나 대도시를 치면 서로 협의해서 정해요. 협의가 안 되면 누구? 국장. 천재지변, 국장. 여러분 여기 3번에 중앙행정위원회 장의 요청이 있죠? 각부 장관의 요청이 있죠? 이때는 면적 따져 안 따져? 빨리. 면적 불문도 하지만 면적 안 따져 그러서라 빨리. 또 면적 10만 나오니까 가서 막 30만인데 그러고 있더라니까. 장관이 요청할 때는 면적 안 따져요. 면적 불문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국가가 사업한다. 누구? 국장. 중앙행정위원회장에 요청이 있다. 국장. 공공위원회장이나 정부치령회장이 30만 이상으로서 뭐가 밀접한 걸렸는 거. 국가계. 제안 들으면 누구? 국장. 협의 안 되면 국장. 날벼라. 국장. 자, 읽어봐요. 국가. 중앙. 정부 간에 협의가 안 되면 날벼락이 떨어져. 누구한테? 국장. 이때 시험 문제 답. 3번 관련해서 지방공사가 제안하는 경우 OX, X. 지방공사는 국장과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아, 이게 독립한 문제로 한번 나와야 돼요. 이게 네 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자, 좀 전에 봤었죠. 주상생자 1만 미만이면 국토계획법에서 우리가 허가받아서 개발했죠. 여기는 1만 이상이죠. 이제부터 도시개발 사업한다고 1만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보다 작으면 어디로 가고? 국토계획법.
그 이상이면 도시개발법. 그럼 보세요. 한 방에 끝낼게요. 공장에서 곰 몇 마리? 이렇게 나눠야 돼. 이렇게. 도시에서 공장에서 곰 몇 마리? 나머지는 1만. 보존 녹지는 시멘트 바르면 돼, 안 돼? 그러면 다 끝났죠? 공장에서 곰 몇 마리? 3만. 나머지는 1만. 도시 밖으로 가요? 얼마 이상? 30만. 얼마 더 가능해? 10만 예외. 잘 봐. 3 하나. 3 하나. 어떻게 했어요? 3 하나, 3 하나. 근데 도시 외를 도시로 편입하려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쳐줘야 돼, 뒤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쳐줘야 돼. 커야 돼, 면적이. 시골은. 그래서 30만, 10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만해요. 공장에서 곰 몇 마리? 3만 마리. 나머지 모르면 1만. 보존 녹지는 시멘트 바르지? 마. 끝.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이 작으면 묶어서 한다? 무슨 개발? 결합. 뭐라고요? 결합. 너무 크면 나눠서 한다? 뭐? 결합개발, 분할개발할 수 있다. 분할할 때는 각각 얼마? 각각 얼마? 이렇게. 분할할 때는 각각 얼마 이상이요? 1만 이상. 각각 얼마 이상이 된다고요? 1만 제곱미터 이상 하는 것까지. 왜 1만이죠? 여기 개발구역 면적 최소 면적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분할할 때 최소한 얼마는 돼야 돼요? 1마. 이게 개발구역 규모.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공장에서 곰 몇 마리? 3만 마리. 나머지는 1마. 끝. 자, 개발이 허가사항. 좀 전에 배운 것 같다. 정신 먹기 전에. 기억은 나는가 모르겠네. 읽어봐요. 건, 공, 토, 쌓고까지 허가받았죠. 여기는 뭐 넣었어요? 중목에 벌채식재. 이제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은 도시개발 사업원에 나무 심는 것은 보상금 노리고 심는 거잖아요. 그 나무 심는 것까지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건공, 토, 쌓고 심고. 심는 것까지 들어가더라. 아셨죠? 그때 건축물에는 뭣도 포함? 가설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허가사항 나왔나요? 요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죠. 허가사항에서 투기 행위를 허가받으란 거예요. 토지 합병. 허가사항이요, 아니에요? 얘 바보죠. 넷피지가 있었어요. 분양권이 몇 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바보가 하나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세상에 착한 놈이. 법에서 규제해야 하네. 야, 빨리빨리 합해. 내가 하나만 줄게. 아셨죠? 합병은 허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국가도 적극 장려한다. 바보예요, 바보. 아셨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130번이죠? 이게 5번째 출제 포인트입니다. 허용사항.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재복구 등 응급조치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경제관리 형질 변경 안 받죠?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비닐하우스, 건조장, 버섯 재배사, 종묘 배양장, 탈곡장 이런 거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속 채취. 경관도 손상하지 않죠? 경명으로 보고. 남겨두기로 결정했어요. 존치 결정했나요? 남겨도 그러면 거기다 물건 싸도 아무 사업한테 지장이 없죠. 자, 그래서 사업에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경관도 손상하지 않고 사업에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지장도 없고. 그 다음에 남겨뒀나요? 시험제는 6번인가요? 관상용 중목의 임식제를 우리는 뭐라 부르죠? 가식.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근데 이걸 어디다 심으면? 경작지. 뭘 받아? 허가를 받아요. 경작지에 심으면 허가를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 경작지 임식제는 허가를 받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요 단어 됐나요? 예. 자,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자, 개발구역 해제입니다. 왜 가만히 있어? 내 맘이야. 해제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해제 문제 푸는 요령. 왜 넘겼는데 가만히 있어. 자, 먼저 도시개발법에서 해제 그러면 뭐 찾아요? 뭐 찾아요? 다음날.
해제 그럼 뭐 찾으라고요? 다음날. 다음날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게 나와요. 자, 선구역 후 계획일 때, 자, 개발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 그러면요, 2년. 실시계 인가 신청이 없다 그러면 3년. 330만 이상이면 5년.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날. 공사가 완료돼서 해제가 돼요. 신도시를 만들었죠. 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완료와 환원은 친해 안 친해? 안 친해요. 완료되면 환원 폐지 안 됩니다. 개발구역 법정 해제 사유 공사완료 공고일은 무슨 날?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은 무슨 날? 다음날 해제된 걸로 봅니다. 잠깐만요. 해제 문제 풀 때요. 이게 제일 먼저 다음날을 빼고 쓰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해제 그러면 무슨 날? 해제 그러면 무슨 날이에요? 다음날. 첫 번째 다음날 찾는 거예요. 다음날 없으면 시험 문제 끝이에요. 두 번째, 자, 숫자를 찾아야 돼요. 그럴 때는 개발 계획이 수립 안 됐다 몇 년? 2년. 실시계 인가 신청이 없더라. 3년. 된다 무슨 날? 다음날. 2 더하기 3은 5. 330만 이상이면 5년 된다 무슨 날? 다음날. 해당으로 봅니다. 다시요. 개발 계획 수립 안 되면 2년. 실시계 인가 신청이 없으면 3년. 된다 무슨 날? 다음날. 자, 공사가 다 완료됐어요. 공사 완료 공고일은 무슨 날?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은 무슨 날? 다음날. 완료가 됐으면 환원되면 돼, 안 돼? 폐지돼, 안 돼? 안 돼. 이것만 찾으면 되는데요. 해제 문제 풀 때는.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건 몰라도 뭐 찾아라? 다음날. 132번.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이런 문제 틀려갖고 오면 뻔뻔한 거예요. 그냥 뻔뻔도 아니에요. 1, 2 뻔뻔이에요. 1, 2 뻔뻔. 1, 2. 자, 보세요. 부도 파산이면 시행자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건설업자를 시행자로 정했어요. 얘가 부도 파산이에요. 그럼 다른 시행자, 뭐 지방공사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이게 시행자 변경이에요. 부도 파산이면 뻔한 사유인가요? 지정 취소, 인가 취소면 시행자 변경하는 뻔한 사유인가요? 뻔. 그때 몇 년 내 인가 신청하지 않더라. 1년. 착수 몇 년? 가만히 있어봐. 이제 써먹어야지. 공법에 착수 착공 모르면 몇 년? 2년.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행자 변경 사유를 1, 2 뻔뻔을 암기했어요. 암기했죠, 이것은. 그럼 이제 착수 나오면 몇 년이고? 그렇죠. 2년 미착수잖아. 착수는 몇 년이니까? 2년. 그러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더라 몇 년? 1년. 1, 2 뻔뻔. 여러분, 인가가 먼저예요? 착수가 먼저예요? 인가가 몇 번? 1번. 착수가 몇 번? 2번. 착수는 모르면 몇 년? 2년. 이제 앞에 것을 써먹을 줄 아셔야 된다고. 지금 나만 흥분하는 거 아니죠? 왜 나만 땀남아? 1년 내 인가 신청이 없더라. 2년 미착수, 부도, 파산, 지정인가에 취소. 연장 몇 개월? 6개월. 6개월 몇 장이요? 연장. 근데 뭐 6개월에 인가 신청이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 구별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요거 구별하면 시간 줄게. 자, 실시계 인가 신청이 없었죠. 신청이 없었죠. 인가 신청이 없더라. 몇 년 있었고? 1년. 몇 년 있었고? 3년. 착수가 2년이고. 둘의 차이점. 1년 내 인가 신청이 없으면 시행자를 변경했고, 시행자를 뭐 했고요? 변경. 3년 내 인가 신청이 없으면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이 뭐 됐고? 구별할 수 있나요? 좀 전에 배웠잖아. 실시에 인가 신청이 없더라. 3년 되다 무슨 날? 해. 금방 배우고는 안 배운 척 그래. 어디 있어? 야, 너 일로 와봐. 여기 몇 년? 뒤에 안 보인다 그럼 하지 마. 졸릴까봐 한번 깨워줬어. 별 기능이 다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하여튼 요거 찾았어요? 잠깐만요. 조금만 이거 공부되면 매우 헷갈리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안 헷갈린 게 공부가 안 돼서 안 헷갈린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시행자 변경이 큰 사건이에요. 개발구역 해제가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가 신청 안 했다. 변경이 작은 사건에 1년, 큰 사건은 몇 년? 3년. 이렇게 또 구별되어 있는 거. 시행자 변경이 작은 사건이니까 몇 년이고? 1년. 개발구역 해제가 큰 사건이니까 몇 년이고?
3년. 똑같이 실식에 인가 신청 안 했다 그러는데 어떤 놈 1년이고 어떤 놈 3년이고 헷갈려 죽겠다 그러잖아. 그때 단어가 틀리다고. 변경은 몇 년? 1년. 해제는 몇 년? 3년. 되는 날 무슨 날?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면 마무리하겠네.